일단 관세 협상 좀 뭐 진전도 있다 그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협상 매우 근접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 관세 뭐 계속 좋다 좋다 이야기는 합니다. 전환 비용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어제 약간 시장 노이즈 중 하나는 이거였죠. 관세가 125%가 부과된 건 줄 알았는데 145%였다. 이거를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백악관 행정명령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백악관의 뭐 행정명령으로 참 친절하게 뭐 공지사항을 그렇게 다 해주는데 이제 중국 관세 여기 84%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대신 125%를 삽입한다 그런 행정명령이 있었고요. 결국에 20%는 기존에 있던 거고 125% 더하니까 145% 관세가 맞는 겁니다. 이제 145% 관세에 대응해서 중국에서는 현재 125% 보복관세 부과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가 또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시장에 어제 평가를 했습니다. The up to down one is not a bad ratio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2% 상승, 그러니까 두 계단 상승하고 한 계단 내려오는 1% 하락 비율은 나쁘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이틀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어제 하락한 거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어쨌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또 투자의 고수니까 그런 이야기 평가, 시장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에 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재밌죠?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이 작업 과정인데, 그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 군사학교 출신입니다. 여기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쨌든 이 군사학교에서 나왔고요. 이게 여기 근데 나와서 뭐 다 그 사관학교 군대까지 가는 건 아니었고, 이렇게 그냥 나와서 따는 일 한 사람이 훨씬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이런 군사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규율 이런 걸 잘 이제 좀 강조하죠. 뭐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한다는 게 나의 규칙이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결국 현재 시장 상황이 이겁니다. 뭐 이게 군사학교 출신이니까 이런 군대 문화도 알고 있겠죠. 뭐 팔 벌려 뛰기 시키고 처음에 다 이제 20회 했는데 이제 다들 협상하려는 국가들은 20회 한다 했지만 여기 싫다고 하는 약간 요즘식 표현으로는 뭐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싫다고 하는 꼭 그러면은 싫다는 친구 길들이려면 너 혼자 125회 하고 나머지는 10회 하라 뭐 이런 건데 결국 현 상황이랑 똑같죠. 관세 이제 다 똑같이 부과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중국만 145% 관세로 해놓고 나머지는 유예해줄게. 약간 뭐 이런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게 보복관세를 중국이 이번에도 할까 싶었는데 결국 오늘 보복관세 바로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발표하면은 시차가 좀 있다 보니까 하루나 이틀, 현재까지 보면은 보통 맥시멈 이틀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이틀 넘어가면 막 3일 걸려서 보복관세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오늘 설마 보복관세 안 나오나? 계속 좀 기대도 있었는데 결국에 중국에서는 이게 이틀 차에 보복관세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뭐 결국해서 이 팔벌려 높이뛰기 계속 시킨다고 이게 말을 들을까요? 이게 계속 싫다고 하면 사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전역시킬 수도 없고 이게 참 답이 없는 상황이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뭐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 이제 보복관세 125% 부과하면서 이제 그 시진핑이 첫 번째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무역전쟁 격화 이후로 첫 번째 발언인데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세계에 대항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국은 70여 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뭐 자립과 노력에 의존했고 결코 남의 도움에 의존한 적 없기 때문에 뭐 미국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약간 흥미로운 코멘트는 현재 이 관세 수준에서 수출되는 미국 상품이 더 이상 시장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관세 120%뭐 이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너나 나나 수출하는 거 어차피 다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관세 추가로 인상하면 이를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제가 해석한 게 맞죠? 이게 잘 Chinese side will pay no attention to it이니까 너 뭘 하던 말던 이제 신경 안 쓸 거다. 그런 의미라 이게 상호관세 부과를 이제 더 안 한다는 건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어쨌든 해석하면 뭐 관세 올리던 말던 이제 무시할 거다. 약간 이제 뭐 먹이 금지 뭐 그런 건지 이제 더 이상 대응도 안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일단 발언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과연 오늘 트루스 소셜 하루도 쉰 적이 없죠. 사실 이거 트루스 소셜이란 플랫폼 생기고 나서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 할지 이게 가장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중국은 또 말도 안 듣고 125%를 부과하다니 나는 200%로 간다. 이러면은 또 시장이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 미국 서비스 산업 위축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소개해드렸듯이 여기 할리우드 영화 수입 감소 이게 좀 뭐 미국 이제 중국의 그 영화 뭐 진흥청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 할리우드 영화 수입 덜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했는데 근데 그 외에도 어제 여러 가지 조치가 좀 많이 나왔고요. 이 중국의 문화관광부에서는 현재 미국 여행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해서 신중히 방문하라 이런 지침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보니까 뉴스 좀 많이 보니까 그거랑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한한령 그러니까 한국에 여행 가지 마라. 그때도 2010년대 중반에도 이런 사드 보복으로 한국 가지 말라 했을 때도 한국에 가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한국에 충분히 평가해서 여행을 가라. 뭐 그런 식으로 했더니 결국 사실상 이게 그 여행 금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여행 금지령에 가까운 그런 조치가 취해졌고 그다음 중국 교육부에서도 미국 유학 경보를 현재 내놔가지고 미국 내 중국 유학생 27만 명으로 인도 다음으로 중국인이 유학 가장 많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알게 모르게 이게 상품 수출 관련해서는 상품 수출은 분명히 미국이 뭐 적자를 보지만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서비스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이 이제 중국 상대로 순수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상품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좀 서비스 쪽이 타격받게 생겼다.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관세, 무역 전쟁이 현재 중국에서 125% 보복관세 발효했다 보니까 테슬라 이 모델 S랑 X는 이제 중국에다 판매 못 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중국 웹사이트에서 모델 S랑 X는 신규 주문이 중단됐고요. 왜냐면 이거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선 모델 3랑 Y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4년에 이 모델 X랑 S가 둘이 합쳐서 한 1,800대 정도 중국에 수입됐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다 돈이죠. 이게 1,800대 얼마 안 되는 거라 생각해도 차 한 대 이거 1억씩만 쳐도 뭐 가격이 뭐 꽤 되는 거니까 결국 어쩔 수 없다. 관세 125%가 부과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좀 철수해야 되는 상황에 그런 노인 기업들이 꽤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오늘 프리마켓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변동 나타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에 현재 딱 달라붙어 있는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바로 반등하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과연 기원해 보겠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베트남 협상 관련해서도 미국이랑 베트남 관세 협상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이게 결국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 중 하나죠. 결국에 이제 뭐 이제 다 뭐 옷이랑 의류 그런 거 미국에다 다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관세가 40 몇 프로죠. 이제 46%? 뭐 관세도 맨날 바뀌니까 이게 물론 이런 데는 다 똑같지만 이게 90일 유예해줬지만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호덕 뭐 베트남 부총리가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이랑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다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원하는 비관세 장벽 최소화 그리고 결국에 베트남을 뭐 이제 치는 것도 그런 거죠. 중국과 좀 뭐 어떻게 좀 멀리 떨어지게 하려는 그런 건데 이 중국의 무역 사기 행위 단속을 공조하겠다 이런 것도 합의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베트남을 통해 이제 다른 나라로 그리고 택갈이죠. 이제 그 원산지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 막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다 단속할 거고 결국 중국 환적 단속 그러니까 배 이제 그런 택가리 같은 거 그걸 다 단속하고 민감한 품목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같은 거 뭐 중국으로 베트남 통해서 몰래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다 수출 통제 강화하는 거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쨌든 사실 베트남이 뭐 엄청난 선물 꾸러미를 이 미국한테 다 준 거죠.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것도 베트남에서 시범 운영하는 거 이제 허가해주는 발급도 해줄 예정이고 그다음 베트남 항공 이게 또 시티은행이랑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보잉 항공기 구매하는 거 관련한 이제 대출금 그것도 MOU 체결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뭐 베트남에서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니까 관세를 근데 제로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이게 사실 이 베트남을 제로로 만들어주기는 쉽지 않죠. 워낙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다 보니까. 근데 일단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관세가 원래 기존에 46%였는데 베트남이 근데 관세 거의 반토막 난 22에서 28% 사이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게 다 중국산 자재를 수입해 와서 미국 이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다 보니까 좀 어쨌든 관세 0%는 불가능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관세 거의 뭐 반토막 냈다 그 정도로 좀 시장에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관세 관련해서 뭐 협상을 일단 베트남에 좀 선택의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시장에 뭐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중국 관세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뭐다 이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공급망이. 그러면은 앞으로 아시아 어떤 국가에 가던가 아니면은 뭐 베트남에도 갈 수 있고 하는 건데 근데 결국 다른 국가가 중국에서 하던 거 이제 다른 국가에서 수혜를 볼 건데 그 과정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 뭐 베트남, 이 중국이랑 계속 하던가 아니면 이제 미국에 완전히 붙던가 좀 뭐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베트남에서 좀 기회를 잡기 위해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떠난 공장들 다 베트남으로 더 끌어오게 하고 뭐 미국이랑 협상을 좀 잘할 건지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일단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협상을 했지만 다음 주에 이좀 위기를 느낀 남자, 이 시진핑이 다음 주에 베트남 방문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맞나요? 아마 그 한 3일, 4일 동안 그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마 그렇게 3개국 현재 동남아 순방 간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결국에 뭐 협상 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결국 베트남 관세 핵심은 의류 신발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현재 뭐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뉴스 나오던 것 중 하나가 다음 계란은 티셔츠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계란 대란, 그러니까 계란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상승하니까 좀 문제가 막 사재기도 막 계속 일어나고 했는데 이제 계란에 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티셔츠 사러 간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격 오르는 게 사실 뭐 분명하죠. 가격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관세 90일만 유예했을 뿐이지 90일 뒤에 뭐 베트남에 20 몇 퍼센트 그대로 뭐 이게 46% 아니더라도 20 몇 퍼센트라도 결국 부과할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베트남 관세가 만약에 20 몇 퍼센트가 아니라 뭐 46% 그대로 부과된다면은 미국 신발 유통 및 소매업체 협회 말에 따르면 신발 가격이 155달러 하던 게 220달러로 거의 뭐 한 20% 이상 그렇게 상승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이 마켓워치에서 취재를 가보니까 미국의 신발 사재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미국인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사재기를 왜 자꾸 하는지. 근데 뭐 이것도 좀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죠.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미리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재기가 엄청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신발 부분에 그냥 미국인들 그 막 스니커즈 좋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4세 뭐 이름이 있는데 그냥 A씨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뭐 아식스 GT 2000 뭐 13 이 시리즈 신발을 하나 사고 셔츠를 3장 구매했다고 마켓워치에 인터뷰를 하는 게 있었고 또 32세에 뭐 B씨는 뉴발란스 993 근데 이거 그 인터뷰를 보니까 뉴발란스 993 메이드 인 USA 버전을 샀다고 하던데 약간 이 사람은 바본가요? 왜냐면은 그 뉴발란스가 이 뉴발란스 모델 중에 미국에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가 뉴발란스가 미국에 공장이 있긴 하고요. 근데 거의 뭐 되게 전체 매출에 거의 차지는 않았는데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걸 구입했다더라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뭐 37세 뭐 이런 분은 나이키 에어포스 1이랑 덩크 이런 거 할인 많이 해가지고 자기 사러 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켓워치에서 이제 인터뷰를 계속 해보니까 그 막 사람 많으니까 만약에 좋은 할인 혜택을 보면은 더 살 거다. 그러니까 더 많이 구매할 거다. 할인만 많이 하면 그런 이야기가 현재 이런 좀 쇼핑 미국 소비 현장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 망해가는 나이키가 현재 취하는 전략이 하나죠. 안 팔리는 거 다 떨이로 빨리 정리하고 이제 새 출발하겠다 그건데 일단 마켓워치에 따르면은 분명히 소비자들이 할인 혜택 좋으면은 살 거다라는 의사를 현재 다 공통적으로 보인다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악성 재고 처리 좀 기대되지 않나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렇게 관세로 인한 신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은 뭐 나이키 턴어라운드의 좀 가속화 요인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뭐 지금 당장은 뭐 주가가 뭐 안 좋을 수 있지만 올 하반기에 어쩌면 기대되는 기업이 하나 될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면은 뭐 앞서서 그 37세 그분 결국에 나이키가 안 되는 이유 중 그런 거죠. 이제 37세 뭐 그런 분은 나이키 에어포스랑 그 덩크 그거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델들 젊은 세대 이제 안 신다 보니까 그런 모델들을 빨리 다 떨이로 판매하고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요상한 모델들인데 이런 거를 뭐 국내외로 보면은 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신고 다니더라고요. 나이키에서 요상한 모델들. 어쨌든 그 고강도 할인을 통해 악성 재고 다 이제 털어내고 악성 재고 처리가 끝나면은 그럼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응이 안 되는 이런 모델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재기 현상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왜냐면 금리를 빨리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 계속 내리고 싶어 하는데 요즘에 이런 짤들이 상당히 유행합니다. 이 챗GPT가 이제 만화도 잘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 있죠. 파월 금리 내려 했더니 안 돼요. 우린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했더니 그래 그럼 데이터를 내가 망가뜨려 줄게 하면서 관세로 데이터를 현재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 관세 부과를 해서 이게 데이터를 망가뜨린다는 게 뭐 물가를 올리면 안 되겠죠. 일단 소비 둔화를 통해 경기 둔화 그걸 유발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관세 부과하면 소비가 둔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국인들 미친 듯이 사재기하러 여기저기 다 가니까 이게 소비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 미국이란 나라의 소비 특수성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 동해안 같은 경우에 뭐 중국이나 한국, 일본 그런 데 보면은 뭔가 상황이 불확실하고 좀 어려우면은 항상 하는 게 이게 어려우면 좀 아껴 써라 뭐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오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약간 뭐 소비 악순환이 돌죠. 왜냐 어려운데 소비도 안 하니까 계속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서양의 애초에 문화가 다릅니다. 어려워지면은 경기가 어려우면은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면 어차피 다 죽는데 그 전에 다 쓰고 죽자 약간 이런 마인드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과소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관세 때문에 가격 인상된다고 하니까 막 사재기까지 하면서 소비가 더 지금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 이게 그 관세 철회 뭐 그거를 할 때까지 누군가는 해야 이게 뭐 좀 조치가 취해지고 뭐 금리 관련해서도 좀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이 상황으로는 이 파월 금리 내려 이게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소비 사재기 현상 때문에도 그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베트남 관세 협상 뭐 진전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 온라인 같은 게 결국에 베트남 소싱 비중 가장 많은 의류 신발 기업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베트남 소싱 비중이 90%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키 같은 것도 결국에 이 베트남 관세가 뭐 현재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46%가 아니라 이걸 20%로 낮춰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현재 로이터 통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관세는 일단 뭐 전 세계 다 유지됩니다. 만약에 그 보편 관세 그 10% 그거 다 없애는 거 아니면은 그러면 이게 관세가 유지되는 걸로 이 가정을 하면 결국 이제 가격을 올리니까 나이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가격 올려서 이제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거 했는데 마침 참 잘 됐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대만도 현재 미국이랑 관세 협상 속도가 좀 탄력을 붙고 있답니다. 여기 대만의 라이칭터 총통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미국과 회담을 할 때 첫 번째 파트너에 포함될 것이라 하고요. 근데 결국에 최근 나왔던 이야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동안 뭐 2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품 수입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미국산 무기 뭐 더 구매한다 그런 이야기 현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에 이 라이칭터 총통 이쪽에 그 당 이름이 뭐죠? 당 이름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약간 그 친미 성향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수년간 미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대만의 열망을 이번 기회를 통해 충족시키겠다 이야기하면서 미국에 엄청난 전폭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90일 이내에 미국과 합의를 도달할 것을 희망한다 이야기하면서 뭐 결국 협상의 총력전을 다한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TSMC 오늘 프리마켓에서 뭐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약간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쨌든 라이칭더 총통은 현재 상당히 빠른 속도로 미국과 협상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TSMC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정에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트루스 소셜에 뭐가 봐가지고 좀 올라와서 봤더니 뭐 다행히 관세 이야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트루스 소셜에 뭔가 업로드는 했다. 영상 업로드했는데 누구 업로드한 건지 모르겠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뭐 게시물 두 개 올리긴 했습니다. 영상 게시물만.